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쌤 전기교실의 임정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전기기사 실기기출 문제봉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회차, 1회차, 1회차도 제가 말씀드렸고 2회차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2회차 시험은 제가 1회차보다는 좀 쉽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연히 또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합격자분이 1회차보다는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1회차가 대략적으로 시험 본 응시자가, 그러니까 시험을 접수한 사람이 12,000명 정도가 좀 넘었고요. 시험을 응시한 사람이 11,000명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이 8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8%는 안 되죠. 한 7% 정도의 합격률이 나왔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1회차가 그렇게 합격률이 적다라고 하면 2회차 때에서부터는 충분한 합격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쉽게 나온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2025년도 2회 실기 출제 문제에 대한 동향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보고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고요. 시험을 안 보신 분들, 혹시나 이런 문제가 2회차가 어떻게 나왔지 하는 이런 관심 반, 걱정 반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문제 풀면은 간단하게 풀리는구나 정도의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점에 1회랑 마찬가지로 문항수가 19문항이 나왔습니다. 뭐 1회랑 똑같죠? 19문항. 자, 그 중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 중에서 나오는 문항이, 자, 신출문항이 이번에는 5문항으로 나왔고요. 그게 배점이 27점입니다. 실제 앞에서도 신출이 나왔는데, 앞에서의 신출은 거의 대부분이 KC 쪽, 흔히 말하는 KC 핸드북에 있는 원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분들이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합격률이 그렇게 낮았던 거고요. 이번에는 또 감리가 자꾸 삐딱선을 타네요. 이게 감리가 한 문항이 나왔는데 얘가 또 뭡니까? 신출이죠. 예, 원래 감리가 신출해서 나오면 손을 못 대는데 신출해서 나와버렸습니다. 뭐 문맥상 우리가 늘 보던 문맥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틀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에서 한 문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번 차에서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필기 비중입니다. 우리 전기기사 필기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3문항이 나왔는데, 그 문항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전력공학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회로이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도 또 전력공학, 이렇게 3문항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공학에서 좀 출제가 잘 됐고, 회로이론에서도 Y델타 등가 변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제가 회로 시간에 좀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력공학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작용 인덕턴스, 작용 커패시턴스, 우리 기하학적 등가 성간거리, 기하학적 성간거리라고도 하죠. 기하학적 성간거리 또는 등가 성간거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필기 때 저랑 같이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푸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이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회로이론이 1문제 해서 토탈 필기 관련 3문항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출 또는 유사 문제죠. 예, 요게 중요하죠. 요게 73점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본인들이 건질 수 있는 거는 필기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이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요 점수에서 좀 자기가 실수하고 못 푼 거 이런 것도 빼면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시퀀스가 2문항이 나왔는데, 이 시퀀스 2문항이 되게 쉬운 문항이 나왔어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로직, 무접점 회로를 유접점 회로로 바꿔라. 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정역 기동이죠. 정역 시퀀스 회로. 정역 회로가 나왔기 때문에, 정역 회로는 우리가 엄청 쉽게 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주기 위한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회차 때는 제가 볼 때는 합격률이 확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최소한 30% 이상, 30에서 한 40%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고, 많으면 50%까지도 될 것 같은데 50% 나올 정도로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 30-40% 정도에서 합격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번에 보실 때 그래도 이번엔 좀 해볼만 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올 1회 시험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습니다. 근데 실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실기는 이번에 안 나왔으면 다음에 나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2년 동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세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자기가 처음 봤을 때 걸릴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그게 마지막 회차쯤에 걸릴 때도 있어요. 하여튼 본인이 걸리는 시점이 하나가 딱 생길 겁니다. 그때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1회 시험 보고 나서 너무 이제 자포자기해서 안 하다가 2회 시험 한번 봐볼까 봤는데, 야, 이거 1회 시험처럼만 공부했으면 붙었을 텐데 하면서 또 뭐예요? 예,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항상 공부하실 때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본 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합격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의사항, 유의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계산 가정하고 답 들어가 있다, 계속 얘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수점 2제짜리까지 구해야 되면 소수점 3제짜리까지 구해서 반올림을 해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니까 단위를 기재해라, 이런 뜻 한번 보시면 되고, 문항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19문항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배점으로 이제 100점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과 못 푸는 것을 좀 나눠서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